금융학교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사회자님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온다. 그 돈이 따라오게 해라. 그렇지. 어. 네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와. 어. 돈을 따라가지 않아야 돈이 와. 그래. 근데 이거 죽을 때쯤 내가 그게 맞구나. 이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문제가 뭐냐면 그 말이 맞는데 이게 맞는 거를 한갑쯤 알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한갑쯤 돼 보니까 옛날 부모님 말이 이 뜻이었구나. 그리고 죽어. 그러고 나면 그 아들한테 그게 원통하니까 돈을 따라가지 마라. 하면 걔는 또 젊은 때는 그걸 따라가다가 한갑쯤 돼서 안 따라갔더니 돈이 벌려서 우리 아빠가 말한 게 이거구나 하고 또 죽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돈을 못 벌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벌고 이걸 반복된단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만 내 DNA에 내재된다. 이렇게 난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30년 동안 주식은 도박이다 라고 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맞아요? 아니야. 주식은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이걸 도박이 아니라 투자다. 이걸 정확하게 주식이 뭔지를 알고 내가 선택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50살 다 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왜 어릴 때 저를 주식을 도박이라고 가르치셨나요?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코로나 때 처음 알았어요. 45살이 돼서야 주식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으면 이게 해보니까 도박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빠의 이유는 한마디였어요. 내 친구들이 그걸로 다 망했다. 맞아. 그런 소리 많이 그때 하죠. IMF를 겪은 아버지로 봐서는 주식은 도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과 맞지 않아요. 절대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이걸 도박으로 투자하니까 도박인 거예요. 도박으로 투자하지 않게 미국처럼 어릴 그래, 때 생일 맞아. 때 정말 유수의 애플 주식 10주를 사주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길고 주식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법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직접 벌어보고 돈을 쓰는 법 이런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저희 금융학교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온라인 금융학교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훈련비를 그러면 내시면 정확한 어린이 금융학교를 네. 검색해서 들어가면 돼요? 지금 검색하면 안 나와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 금융학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게 되면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이는 40윤이라고 하는 화폐를 가지고 입장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도 여기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돈을 쓰기도 하고 벌기도 하시죠. 네. 지금 이 행동들은 여기 계셔서 이 금 같은 점심시간에 저와 같이 방송을 찍는 건 누구에게는 이게 일이 되고 누구에게는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노동과 지출을 정의해 보자는 거죠. 난 하고 싶은 게 내 직업이에요. 그 사람은 천직을 만난 그치, 거고 그치.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가 조금 하기 싫지만 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거를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렇죠. 소비는 많이 소비하고 싶지만 내 노동의 질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절제해야 되기도 하고 절제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아이들 세계에서 노동과 소비는 뭘로 정의할 거냐 이게 저한테 제일 관심사였어요. 네. 아이가 진짜 돈을 벌 수도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의 노동과 아이들의 소비는 뭘까? 우리의 강제화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아이는 뭐에서 느낄까? 이게 어머니 마인드를 일단 기준으로 했어요. 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소비 쪽으로 넣었고요. 네. 엄마가 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걸 전부 노동이야? 노동으로 넣었어요. 네. 우리 아이는 머리 감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 감는 건 노동이에요. 네. 소비는 슬라임 카페에서 슬라임 갖고 노는 건 소비예요. 전형적인 소비예요. 네네. 애완용 강아지를 사는 거는 당연히 소비죠. 네. 아이 입장에서 엄마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이는 하게 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노동이에요.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되니까. 거니까. 자, 그러면 사회자님도 소비만 하고 싶다고 맨 소비만 하고 노동을 안 하면 생활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도 그 소비와 지출을 몸으로 배우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40윤희를 가지고 이제 입장을 해요. 네. 그럼 아이는 이걸로
분식 코너에 가서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뭐 그건 소비야? 우동도 먹을 수 있고 소비 다 소비지. 렌트카를 해서 그 안에서 자동차를 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 슬라임도 할 수도 있고 뭐 미니 블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뭐 동물 만지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동물을 분양받을 수도 있고 40년이 가지고 당연히 분양 못 받아요. 자, 근데 그 40년이를 다 소비했어요. 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죠? 이제 노동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 되네. 그러면 노동하는 코너로 들어가는 오. 거예요. 이제 파란불이 켜진 방은 다 노동에 관련된 방이고 빨간불이 켜진 방은 소비에 관련된 방이고 노란불은 공공기관이에요. 뱅크, 뭐 경찰서, 의무실 이런 게 노란불이에요. 신호등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데. 네. 그럼 이제 파란불이 켜진 방에 가면 윤희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걔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파란불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떡스타일 베이커리 제가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요 컨텐츠 때문에 그런 건데 아이가 이제 쿠킹 클래스에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노동이에요. 쿠킹 클래스에 가면 9개의 도너츠를 만듭니다. 네. 그럼 이제 도너츠 이렇게 막 만들어요. 보통 쿠킹 클래스 가서 도너츠 만들면 그 도너츠의 체온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도너츠의 체온, 그 도너츠의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도너츠가 그 무자비한 어린이 손에 의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그 도너츠가 체온가 어떻게 돼? 강제로 부모님이 먹거나 아이가 강제로 숙제처럼 먹게 되죠. 네가 만든 거니까 네가 먹어. 왜 이렇게 짜 도너츠가 막 이렇게 해서 먹게 되죠. 네. 그런데 그 도너츠의 체온은 되게 불행하죠. 그래서 그 도너츠를 유니콘 베이커리에 이 프로그램 이름이 유니콘 9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인데 유니콘 베이커리에 팔아요. 네.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죠. 유기농으로 만들었고 뭐 정말 이 무염 버터를 쓰고 막 이런 도너츠를 만든 말이 도너츠지 베이커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샌드위치도 있고 그래요. 아이가 만든 거예요, 물론. 네. 그걸 베이커리에 팔아요. 그럼 이건 보통의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실 때 보면 원자재 비용 계산하는 걸 간단히 말하면 뭐 세금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노동비와 임대료와 원재료 비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아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쵸. 원재료는 이미 들어올 때 입장료에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값은 안 받아요. 그리고 애가 만들었어요. 아이가 만들었어요. 당연히 노동비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도너츠의 원가는 굉장히 저렴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너츠의 원가는 한국 돈으로 유니콘 9에선 유니콘 나라의 돈을 쓰기 때문에 그쵸. 한국 돈으로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환율은 1유니가 300원이에요. 그럼 엄마가 사겠지. 그치? 그렇죠? 다 엄마가 살 거예요. 엄마가 그 도너츠를 샀어요. 그럼 600원을 내면 그건 2유니로 아이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번 2유니는 이걸 가지고 아이는 다시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소비하고. 다시 또 돈이 더 필요하면 유니가 더 필요하면 다시 쿠킹 클래스에 또 들어가서 또 도너츠를 만들어서 또 팔고 또 유니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슬라임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정 부분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 무조건 엄마를 쪼르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 룰은 이제 부모님이 추가적으로 유니를 구입할 수 없다. 이게 아예 그 룰이에요. 네. 예, 아이는 노동을 통해서 번다. 이 노동이라는 건 엄마가 보기에는 공부일 겁니다. 여기서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 아니고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 안에 오케스트라 수업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수업을 받으면 50분당 70유니를 받습니다. 왜 줘요? 배우는 건데? 그건 이제 엄마 시선으로 엄마. 봤을 때 그렇고 엄마 시선에서는 배우는 건데 애 시선에서는 강제지. 그 너무 좋네. 엄마 시선에서는. 풍선에서 바람 빠진 소리들이 왜 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네네네.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네. 네.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엄마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엄마지. 그러니까 아니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데 갑자기 내가 화를 내네. 내가 화를 내. 내 어린이들 지금 빙의돼서 그래요. 이와 음악 학원에 자발적으로 간 애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게 엄마가 강제로 보냈으니까 얘는 강제로 갔고 난 혼나기 싫으니까 재밌다고 말한 거지.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 교육은 왜 돈을 내야지, 왜 돈을 받아. 이건 엄마 생각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억지로 지금 풀립 배우고 있는데 내가 이거 배우고 싶다 그랬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억지로 안 돼.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과 소비에 대한 조율을 부모님의 관점이 아니고 아이의 관점에서 본 부모님의 시선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영어 공부는 당연히 노동이죠.
네. 네. 여기서 영업은 당연히 노동입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은 분명히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나 그 말 하고 싶었어 그거 지금. 한갑대 안다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한갑대 안다니까.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네. 다 좋은 대학교 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가 생각하는 금융, 어떻게 하면 어린이 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법은 뭐고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른 사용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을 요즘 아이들한테 어릴 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제 맞아요. 마지막 시도입니다. 어. 그게 어린이 금융학교입니다.